지금 개인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기업은 정말 9월 투자가 얼마나 어려운지 몸소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는 고용 보고서라는 빅 이벤트가 있었는데 시장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리고 제가 주목하고 있는 3가지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느끼셨을 것 같은데 이번 주는 진짜 변동성이 너무 심했어요. 막 프리 때는 안 좋았다가 본장에서 갑자기 좋아지거나 반대로 프리 때는 좋았다가 본장에서 떡락을 하거나 심지어 본장 중에도 초반에는 급락을 했다가 1시간 뒤에는 또 완전히 복구되거나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면서 정말 머리가 너무 아팠어요. 이게 아무래도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금리 인하 기대감, 그리고 계절성도 있고 또 개별 기업들 실적 발표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이렇게 혼란스러운 장세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가장 큰 이슈는 역시 고용 보고서였어요. 고용 보고서 이제 시장 예상치가 7만 5천 명이었는데 실제로는 2만 2천 명만 신규 고용이 늘어났거든요. 이게 예상치의 4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니까 정말 확실한 쇼크였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고용 지표가 나쁘면 시장이 크게 하락을 해야 하는데 시장이 오히려 이를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초반에는. 이게 왜냐하면 고용이 이제 약하다는 것은 결국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엄청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파월이 최근에 우리는 이제 고용만 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했죠. 그래서 고용 보고서 발표 후에는 증시가 되게 좋았는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이제 함께 커지면서 결국 이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투자에게 아니 우리 11시까진 좋았잖아 뭐 이런 말을 적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결국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9월 금리 인하 확률이 높아졌다. 사실상 거의 확정이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금리 인하 수혜제는 무엇인지, 어떤 섹터가 주목을 받을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좋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기업은 이제 3개가 첫 번째는 엔비디아, 두 번째는 애플, 그리고 세 번째는 테슬라입니다. 이 이유를 말하기 전에 요즘에 많이 오른 구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볼게요. 이제 저는 올해 6월부터 구글 2배 레버리지를 매수를 했습니다. 처음 매수한 가격은 31달러 근처였고 투자일기에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줍줍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산 가격에 지금은 2배 정도가 되었고 그 중간에 계속 적립식 매수를 해오면서 지금은 이제 66%의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에서야 좋은 주식이지만 제가 처음에 샀을 때는 완전히 소외주였어요, 구글이. 뭐 커뮤니티에서는 굿쪽이다, 내가 널 왜 샀을까, 뭐 이런 조롱이 넘쳐났습니다. 근데 반대로 같은 시기에 엔비디아는 이미 저점 대비 2배 이상 올라 있었고 RSI 지표도 70 이상의 이제 과매수 상태였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구글에 관심이 없고 엔비디아를 계속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지금은 구글이 엄청 많이 올랐죠. RSI가 85가 넘는 엄청 과매수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지금이라도 살까요? 라는 이제 글이 엄청나게 많아요. 구글의 예시로 봤을 때 분명 좋은 기업인데 소외받는 기간이 있다. 그리고 사람들은 더 많이 오른 거를 더 사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시장에서 제일 유명한 말이 공포일 때 사고 환희일 때 팔아라 라는 아주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정답 같은 말인데 이게 사실 실천하기가 진짜 어렵단 말이죠. 이것만 봐도 환희일 때 계속 사고 싶잖아요. 내가 사도 더 계속 오를 것 같고 저는 기업 자체의 펀더멘탈은 이제 변하지 않지만 기업이 조정받는 순간은 분명히 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 기준에 맞는 좋은 주식들을 미리 찾아놓고 기다리면 언제든 좋은 기회가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구글도 그런 기회였고 애플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이런 구글 교훈을 바탕으로 관심 있는 종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번 주 금요일에 큰 조정을 받았던 엔비디아입니다. 고용 보고서 발표 전날 브로드컴 실적이 있었는데 이게 완전 서프라이즈였거든요. 장중에는 무려 15%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엔비디아가 큰 타격을 받았는데 이게 브로드컴의 성공이 이제 엔비디아의 독점적 지위에 위협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우려가 있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는 계속 지금 악재를 계속 부각시키면서 하락을 시키는 중이었죠. 그래서 지금도 5% 정도 하락을 하면서 이제 170달러였던 지지선을 깨트렸습니다. 이제 차트상으로 봐도 명확한 추세 이탈이고 이게 170이 나름 엔비디아를 지켜주던 중요한 지지선이었는데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이제 큰 하락을 했습니다. 지난주 영상에서도 언제 올지 모르는 엔비디아 160달러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드린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그 기회가 점점 가까워져 있는 것 같아요.
물론 $160까지 떨어질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적어도 예전보다는 훨씬 좋은 가격에 매수할 기회가 생긴 것 같습니다. AI 반도체 시장이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엔비디아의 기술력이랑 생태계가 저는 강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난 영상에서 저희가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분석해 보기도 했고요. 그래서 관심 있는 주식 하나 이제 엔비디아,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애플입니다. 이제 애플이 원래 AI랑 관세 때문에 발목이 많이 잡혔었죠. 근데 이제 관세는 트럼프가 미국에서 반도체 생산하는 기업엔 상대적으로 유리한 관세가 될 것이고 애플에 좋을 상황일 거다라고 직접 얘기를 해줬어요. 애플도 미국으로 공급망을 다 옮기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AI 관련해서는 이제 내년 봄에 신규 AI 서비스를 발표하겠다고 했고, 그리고 애플은 현금이 많은 기업이기 때문에 AI 관련 회사를 이제 인수해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해소 가능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애플이 금리 인하 수혜주이기도 하거든요. 이제 소비가 회복되면 이제 아이폰 같은 소비재에 대해 다시 관심이 높아지기 때문에 수혜주이기도 합니다. 물론 다음 주에 애플이 신제품 행사가 있어서 변동성이 꽤 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신제품 행사에서 아이폰 가격을 인상한다거나 아니면 AI 생태계 관련해서 좋은 이야기가 있으면 주가에 좋은 영향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물론 애플도 지금 RSI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라서 급하게 가기보다는 이제 천천히 보면서 줍줍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주 신제품 행사에서도 떨어진다면 저는 좀 더 줍줍해서 길게 바라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진짜 태초이가 맞아요. 테슬라가 그동안 횡보를 진짜 많이 했잖아요. 머스크가 트럼프랑 대통령이랑 척을 지고 이제 투자자들을 좀 많이 힘들게 했었죠. 저도 원래 이제 주주였다가 머스크가 창당한다고 해서 정리를 했었습니다. 저는 이제 정치 테마주 관련해서는 투자를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297 요 부근을 기다린다고 했었는데 지금 상황상 저기까지 오기도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 차트 자체가 이제 힘을 많이 모으고 있고 저점이랑 고점을 계속 높여가면서 차트상으로는 되게 예쁜 그림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 트럼프가 머스크에 대해서 나름 긍정적이게 언급하기도 했고, 테슬라 이사회가 머스크한테 시가총액 8배를 늘리는 성과를 내면 $1조 보상을 해주겠다라는 이제 보상안을 제시했죠. 이제 결국은 정치로 속 그만 썩이고 테슬라에 집중해 이런 뜻이기도 해서 긍정적이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도 이제 애플이랑 마찬가지로 천천히 지켜보면서 조금씩 수량을 늘려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금리 인하 수혜주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가 제가 이제 관심 있는 3가지 주식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당연히 아시겠지만 제 의견은 이제 참고만 해주시면 되고 각자의 기준을 만들어서 매수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유튜브를 진짜 많이 보는데 유튜버들을 따라 산 적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되게 안 좋은 결과로 이어졌었어요. 결국에는 내 의지로 내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걸 꼭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는 이제 애플 신제품 행사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의견들도 계속 분분할 것 같아요. 이게 금리 인하가 호재이긴 하지만 결국 고용이 이렇게 나빠지고 내리는 것은 후 반영이다, 이미 경제가 나쁘다, 이런 식으로 해석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트럼프가 곧 꽤 상당한 반도체 관세를 발표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9월은 진짜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오늘도 끝까지 보신 분들 있으면 당근으로 댓글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계획도 궁금하니까 댓글로 인사이트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일 인스타에 투자 얘기 적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다음 주도 성투합시다. 안녕.